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중 진주가 가장 분주한 10월 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축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바로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정용학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금산면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한 분입니다. 역시 기획문화위원회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재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산, 금곡, 내동, 정천, 충무공동 시의원 박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소개할 사람은 서경방송 보도팀에서 목소리가 가장 우렁찬 기자입니다. 10월 축제를 취재한 강철웅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경방송의 강철웅 기자입니다. 네, 그럼 톡걸코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월 축제가 뭔지에 대해서 시청자들께 강 기자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진주에는 10월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남강 유등축제 그리고 개천예술제 드라마 어워즈가 좀 대표적인데요. 10월 4일에는 남강 유등축제를 시작으로 10일에는 개천예술제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열렸고 세 개 축제 모두 19일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긴 추석 연휴와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방문했을 거라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축제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것도 묘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축제 어땠는지 의원님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이번 진주의 10월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우리 물, 불, 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담은 유등이 난강을 붉게 물들였고 그다음에 개천예술제는 우리 예술인들의 등용문으로 지방예술제의 호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적은 예산이지만은 우리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알차게 준비해서 한류의 중심으로 우뚝 선 그런 축제였다고 봅니다. 의원님 그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음식 바가지 요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좀 질퍽거리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 이런 부분이 좀 대두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10점에서 조금 빠지는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계기관과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봉사자, 불편함을 감수하며 진주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이 행사의 1등 공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사든 다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에도 저희 진주시의 바가지 요금 이 문제가 불거져서 뉴스 방송까지 타게 돼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의원님은 점수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 95점? 점수 100점 만점이실까요? 100점 만점에 95점을 드는 이유가 왜 바가지 요금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이런 부분 행사가 끝나고 나서 뭐 제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는 행사 중에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행사의 주체가 우리 진주시로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면은 더 좋은 100점짜리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95점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두 분 평가가 너무 좋아서 오늘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뭐 행사는 잘 됐다는 평가인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좋은 행사를 위해서는 그 뭐 좀 여러 가지 좀 오게티 이런 것들도 잡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 하면 아무래도 불꽃놀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총 3분의 불꽃놀이가 이루어졌는데 첫날이었죠. 10월 4일 날 이제 점등식과 이루어졌던 불꽃놀이, 그 드론 라이트 쇼도 같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순서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불꽃을 먼저 쏘고 그다음에 드론을 띄우니 아직까지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 드론을 띄우다 보니까 어떤 방향에서는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왔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보고 어떤 부분은 담지 못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10월 18일 그때 마지막은 또 이 순서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 드론 쇼를 먼저 하고 불꽃놀이 순서로 되다 보니 뭐 하창한 날에 그때는 뭐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첫날은 날씨 때문이었나요? 뭐 비도 좀 왔었지 않습니까? 그날 비가 조금 왔습니다. 비가 조금 왔고 실제적으로 이제 불꽃놀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드론 이제 라이트 쇼를 하는데 거기에서 좀 더 잘하려고 네. 작은 이제 유등 그 폰톤에 그 불꽃을 띄워 가지고 같이 연계한 불꽃을 저도 연출하려고 그걸 하다 보니까 왜 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우리 주최 측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내년에는 변해야 된다. 왜 연기가 있는 상태에서 드론을 갖다 띄운다는 거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설계다. 그리고 이게 뭐 그 또 해버리면 또 이제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바람 방향이 드론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연기가 촉하게 가고 실제적으로 드론 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좀 아쉬웠던 게요. 좀 그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소망문 낭독도 하고 유등 띄우고 또 점등식을 했었는데 여전히 좀 관 중심의 행사였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웠거든요. 내빈 소개의 인사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거든요, 사실은. 그때 그 소망문 낭독에서부터 이제 불꽃놀이까지 드론쇼까지 다 하면 한 48분이 걸렸는데 뭐 소망문 낭독하고 유등 띄우는데 8분. 그다음에 이제 내빈 소개 있지 않습니까? 영상도 나오고 직접 이제 축사도 하고 있는데 이게 15분 걸렸어요. 이 불꽃놀이보다 더 길었거든요. 그리고 전등식 할 때 내빈들 소개하면서 입장하는 데만 5분 걸리고 그날 특히나 이 날씨까지 안 좋아 놓으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관람객들이 많이 좀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이제 관람객 중심으로 형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지평부에서 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짚어가지고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축제 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뭐 주차라든지 교통 대책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 교통 문제라는 게. 맞습니다. 평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가 특히 행사가 금토일에 집중되다 보니 이런 교통 혼잡이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장 강한 게 이제 또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 진주 시민들은 스틀버스 이용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 진주 시민도 그럼 관광을 하다 보면 차가 들어오고 일사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한다보다 그걸 함으로 해서 진주 시민들도 어쩔 수 없이 버스나 자가용을 가지고 오히려 구경을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과도한 제재가 아닐까 저는 또 이리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뭐 안 그러면은 뭐 5, 6일 달이나 이런 뭐 시간 조정이 힘들다면은 뭐 충무공동이나 저쪽 가자동 이쪽 둔치 이쪽으로 보면은 공간이 있습니다. 같은 날 하더라 해도 이동 동선을 좀 새롭게 한번 배치해 보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먼저 길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진주시가 이제 하모 콜버스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한 5개 지점을 계속 순회도 하고 스틀버스도 운행하고 했는데 이제 축제 기간에 우리 그 다목적 문화센터 거기에 이제 그 공간하고 그다음에 창의의 문화센터 그다음에 청년 허브하우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화원 청사를 짓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도심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교통 문제만큼은 좀 더 해결하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도 좀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작년보다는 좀 원만하게 교통 정리가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교통 문제도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좀 어느 정도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바로 음식점 바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이번에 행사가 좀 좋아졌던 점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물론 일부 음식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행사 전체 이미지가 좀 훼손됐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강 기자 직접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 강 기자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제가 남강 축제 일원을 방문했었을 때 분명히 가격이 착한 곳도 있었습니다. 뭐 어묵 1,000원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음식들도 정말 만나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 지금 한번 봐주실까요? 제가 취재했던 어묵이 이 어묵입니다. 이 어묵 저도 그냥 처음에는 배 채우려고 갔다가 어묵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어묵이 2개에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어묵을 약간 이렇게 풀면 이런 어묵탕이 되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어묵 2개에 10,000원, 어떤 곳에서는 어묵 하나에 이렇게 10,000원에 팔기도 했는데요.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은 하나에 2,500원이나 3,000원이면은 좀 사 먹을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축제장이면 어느 정도 좀 평소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건 사람들이 이제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2개 10,000원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도 이제 이런 음식 그 논란이고 닭강정 이제 음식 논란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을 때 이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다른 데는 또 그 음식 자체를 갖다가 이제 가격대를 다 적어놓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데는 가게 되면 우리 그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음식 자체의 메뉴판 자체가 좀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보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데는 구석에 좀 개첩을 해가지고 좀 이 눈살을 좀 찌푸르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개수로 표시할 수 있는 거는 개수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그람으로 좀 표시할 수 있는 거는 몇 그램, 200g 이상, 그다음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든지 후에 우리가 이제 분양을 하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강 기자 이 취재할 때 나중에 시에서는 이게 좀 특별한 어묵이었다라고 좀 해명을 하겠는데 어땠어요 이게? 뭐 저희가 뭐 일반 포장마차에서 사 먹는 뭐 꼬불 어묵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봤었을 때. 근데 이 어묵이 그 2년 전에도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모 일본인 유튜버가 한평의 나비 축제장을 좀 방문을 했었을 때 그때도 좀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그 어묵이랑 좀 같은 어묵이었어요. 그때도 가격이 그때도 똑같은 이제 그렇습니까? 하나에 5,000원이었었습니다. 일어난 장소가 어디죠? 일어난 장소가 그 경남문화예술회관 좀 일원에 있는 풍물시장 쪽 방면이었거든요. 칠암동 둔치에.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뭐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지도를 보면은 축제 주체가 이게 세 곳으로 나뉩니다. 진주성 방면하고 만경동 둔치는 진주관광문화재단이 관리를 하고요.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은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경남문화예술회관 1호는 풍물시장. 이것은 한국예총 진주지회가 관리를 하는데요. 이번에 퇴출됐던 곳은 진주관광문화재단에서 있는 세계 먹거리 문화 부스에서 한 곳이 그러니까 됐었습니다. 이제 남강을 이제 진주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세 곳의 축제위원회가 각자 부스를 이제 분양하고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렇게 각자 관리하는 이유 진주시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축제가 이제 세계 축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자원을 또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나 국비 뭐 도비가 전액으로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제 자체 예산을 조달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스를 분양을 해서 그 부스의 분양 금액을 가지고 이 또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자체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부스 분양으로 세 해서 군데를 재원을 나눠가지고 마련한다. 예, 예, 그래서 예. 나눠준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진주시가 전체적인 관리의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진주시에 있는 거 있다고 봐야 네, 되는 관리 주체가 아무래도 진주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겠지만은도 주체 자체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가 있다 보니까 그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나중에 되면은 주체 그걸 해가지고 잘하고 못하고의 관리 감독에서 잘잘못을 따지기가 또 좀 힘들다는 그런 또 단점도 있고 푸드트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위에다가 가격 표시제가 선명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풍물시장 쪽에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 조그마한 표시 그냥 뭐 수성 페인트로 5,000원 잘 안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는 싶은데 과연 이게 얼마일까? 주문을 해놨는데 가격을 5,000원. 2,000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5,000원을 근데 관광지에 와가지고 안순 먹기도 그렇고 주문을 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주체 자체가 위에는 저렇게 잘 돼 있고 밑에 있는 게 그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그런데 저도 항상 그 세계 단체 뭐 TF를 구성하든 어떤 부분을 해서 하나로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올 경우에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애들은 또 이거 사달라고 하면 이 음식 가격 값만 해도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 고가 논란, 바가지 논란이 좀 더 민감한 것 같은데 강 기자 이게
부스도 분양을 하는데 금액도 뭐 적지 않다면서요? 분양.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주체별로 조금 임대료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그 가격도 차이가 컸었는데요. 그럼 푸드트럭부터 정리 한번 해볼까요? 푸드트럭 네. 얼마 정도입니까 임대료가? 일단 푸드 트럭은 뭐 한 대당 한 200만 원의 이제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16일 동안. 아 축제 기간 동안 16일 동안. 한 대당 200만 원. 네. 그 계산을 해보면은 대당 하루에 한 12만 5천 원 정도를 이제 지불하는 거고요. 그 세계 먹거리 부스 같은 경우는 하루당 하나 임대료가 한 13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풍물시장 경우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5개 동이 추첨으로 이렇게 분양이 되는데요. 하루에 158만 원으로 좀 측정이 됩니다. 158만 원이요? 네. 축제 기간이고 하루에. 네, 하루에 158만 원으로. 여기가 풍물시장이 그 어디입니까? 친안동 둔치에 있는. 문화예술관에서 올라오게 되면 난강 그죠. 다리 그 밑쪽으로. 네. 네, 그 예.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 난강 통돼지 바베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 앉아서 밥 먹고 이제 술 마시는 거기 말씀이시죠. 예. 좀 부스가 좀 크니까 좀 비쌀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하루에 그렇게 네, 비쌉니까? 그러니까 뭐 부스 규모와 뭐 부대 비용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다른 곳이랑 좀 비교해 보면은 그럼 축제 기간 하면 차이가 있지 전체 않나. 금액이 어떤가요? 그럼 이게 정찰제입니까? 최고가 입찰은 아니죠?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저 분양 방식은 추첨제. 아 추첨제로. 예, 가격은 이제 그러니까 고정돼 가격은 있는 거죠? 고정돼 있는 거니까 보통 이저 축제 부스하고 푸드트럭 이런 부분 분양 방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첨제 분양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참여업체가 서약 사항을 준수하고 풍물 시장 운영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도 네. 있습니다. 뭐 만약에 접수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진주에 주소를 둔 사람을 네. 보석거를 준다고. 이런 추첨제 분양 방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이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른 곳 축제장에서도 하는 분들이 있는 거 관계자 맞습니까? 이게 한다는 게? 사각지대죠 일명 어떻게 보면은 그 주소지를 진주시에 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현장에 갔었을 때 뭐 그냥 어디서 오셨어요? 뭐 거제에서 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디서 오셨어요? 뭐 춘천에서 오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셨는데 주소지는 이제 진주였다. 축제장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주소지는 이렇게 또 진주였다 보니까 서류에서 저희가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아마 사각지대가 있었던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때 지역 상인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예. 그건 취지와는 조금 어긋날 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통돼지 바비큐가 있는 그곳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은 특별한 그게 없어요.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지금처럼 거기에 지금 상표 보셨습니까? 뭐 진주 상회 뭐 이런 진주, 식으로. 유등, 근데 척성로. 판매하는 건 똑같던데요, 다. 그러니까요. 어. 진주 사람 우선 진주에 있는 아까도 착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진주 사람의 위주로 진주의 식품이 없다든지 음식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호만 진주 그 안의 내용은 사실 진주라는 자체를 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도 느낄 수가 있던가요? 좀 전 통돼지 그만 보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진주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축제 가는지 보는데 진주시가 발표한 거 보니까 외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하던데 그 외국인들도 오고 네네. 하는데 조금 그저 진주 특색 있는 음식들을 맛보게 하는 것도 축제의 하나의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축제가 중요한 게 뭐 보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족끼리 온다든지 먹는 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먹거리가 그렇죠. 중요하죠. 네. 네. 그럼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먹어야 살고. 이 먹거리가 중요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진주를 찾을 때 우리가 일반 행사 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음식 진주를 느낄 수 있는 그 부분도 한 부분이 이 음식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주 특화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시켰으면 안 좋겠나. 거기에는 뭐 우리 비빔밥이나 그다음에 장어. 그렇죠. 항상 우리 정용학 위원장이 이야기하시는 장어. 장어거리. 그렇게 해서 장어거리가 다시
우리 진주의 특선 음식물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우리 촉승로 앞쪽에 지금 이제 진주 대표 역사공원 앞쪽이 네, 장거리였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또 우리 그 친구들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접대를 했는데 그 맛을 잊을 수 없다. 아, 거기에 뜯기고 나서 너무 아쉽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계속 이제 우리 진주가 먹거리로서 뭐 비빔밥, 냉면도 있고 하지만은 장어거리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분양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그럼 큰 그 풍물시장에 있는 그 분양은 전체 비용하면 뭐 한 2,500만 원 그 정도쯤 되나요, 그죠? 전체 축제 기간 동안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면 음식값을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이게 우리 개천예술제 이제 재단에서 일이 하면서 그런 분양 제도가 보통 내려왔었고 옛날에는 이제 그 부분에 좀 더 밀집해가지고 좀 조금한 이제 그 식당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우리 진주만의 특색이 있는 이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대행보다는 좀 비용도 좀 줄이면서 소규모 그 식당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특색 있는 우리 진주만의 음식을 갖다가 선보이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과도하게 임대료가 또 생기다 보면 또 그 금액도 올라가고 좀 불친절해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바가지 논란에 또 휩싸이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뭐 구조가 또 형성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꼭 이 가격 문제만 가지고는 저는 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양가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그걸 분양가를 낮춰준다고 해가지고 바가지 요금이 없어질 건가? 그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높아진다고 해서 왜냐하면은 손님들이 많이 오고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부스 가격 문제나 이걸로만 가지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가격 뭐 사전 승인제나 이행 보증금 제도 이렇게 해서 사전 통제와 강한 그 처벌이 있어야만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하듯이 좀 더 강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천천히 정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관람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가격을 그렇죠, 맞추기 위해서 시가 분명히 통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가지 요금이 그냥 그 한 사람을 거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바가지 요금이 하게 되면 지역 이미지가 이제 훼손되는 그렇죠. 부분하고요. 관광객 신뢰가 이제 하락되는 부분. 그러니까 재방문율이 이제 감소하고 특히나 성실한 상인이 피해를 보는 그런 네, 구조로 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바가지 요금에 논란이 쌓인 축제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재방문율이 3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거든요. 음식도 문제였지만 좀 숙박비도 좀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이 숙박비가 평소에 이제 진주의 이제 모텔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때 축제 기간입니다. 근데 주말에 얼마를 했냐면 한 20만 원 후반대 30만 원 정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축제장 근처에는 40만 원 가까이도 갔다고 합니다. 모텔이. 이 문제들도 진주시에서 한번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예.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그 현상이 벌어지는데 특별히 단속을 해가지고 이 그 진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다시 우리 시하고 의회에서 한 번 더 신경 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제 개선을 위해서 의원님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이 축제가 16일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소문이 자원봉사자나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칩니다. 공무원이 지금 16일 정도를 갖다가 빠져나가면 보통 보면 축제나 이런 데 동원이 된다고 이제 네. 뭐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동원이 되고 나면 가장 읍면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행정이 좀 마비돼. 네. 왜냐하면은 많은 이 세계의 축제가 한꺼번에 늘리니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죠. 오랜 기간이다 보니 공무원들도 밤에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가 누적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되는 부분, 오래 연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 항상 또 뭐 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기간을 또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 기간 부분을 좀 더 생각해보고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제 열리면 이 구도심은 오히려 좀 장사가 안 된다는 말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죠. 보니까
얼마 전에도 대리기사님들 하는 얘기가 축제 기간에 정말 콜이 없다라고 이런 하소연도 좀 하던데요. 대리기사도 마찬가지지만 택시는 또 이 축제 기간에 차가 막히고 하니까 또 안 그렇죠. 된다고. 의외로 보면은 이게 축제가 다 좋고 진주 시민이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뭐 이 부분의 일부 부분 안 그러면 또 이런 말도 있죠. 그 저 푸드 트럭이나 외지에서 와서 돈 다 버리 간다고 우리는 간다고 이런 뭐 표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요즘 뭐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감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축제장뿐만 아니라 도심 깊숙이 축제의 시너지 효과가 이제 하게 되면 먹거리와 함께 또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축제장 외에 금산면 금오지 같은 경우 중앙 배수로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제 좀 정비를 해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이제 실크 유등 같은 걸 좀 설치해 가지고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유등과 가까이 접하면서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크게 볼 때는 이제 유등 전시를 하는 우리 축제장을 가고 작게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가까이 집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축제 기간이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간에 우리 상호 같은 이런 이제 뭐 법을 좀 바꿔서라도 자기 간판에 이게 상호를 적어가지고 뭐 개첩해가지고 전 진주시가 유등 그 실크를 담은 유등으로 뭐 물들이는 그런 그를 하면서 이제 도심 깊숙이 이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좀 좋은 해봤습니다. 생각이네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품 축제가 되기 위해선 자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대 시설과 주변 환경까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내년에는 보다 나은 10월 축제가 되길 바라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